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 동영상 강의는 지난번 제1강 용도 지역에 이어서 제2강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지고 토지 위에 몇 평의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은 어디 가서 부동산에 대해서 사기를 당할 일도 없고, 또 상가주택이라든가 빌라나 기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적인 거의 준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제1강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1강에서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토지에는 등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토지는 쓰임새에 따라서 등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등급은 누가 만들어 놨나 하면은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자, 그래서 이 토지 중 가장 좋은 토지는 상업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1등급 토지라고 그랬죠. 토지 100평이라 그러면 토지 면적의 약 600% 정도를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즉 토지가 100평이면 건물을 600평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어떤 데는 500%, 어떤 데는 1000%까지 주니까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또는 관공서에 물어보면 정확한 수치는 나오니까는요. 이번 강의는 개념만, 일반적인 개념하고 용적률만 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상업지역은 주로 보면 전철역 가까이 있습니다. 전철역하고 또는 시청 등 아주 번화가에 있어요. 교통이 편한 데 있죠. 주로 유동인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상업지역은 아주 높은 층으로 해서 번듯하게 지으라는 그런 메리트를 준 거예요. 용적률을 높여서. 자, 두 번째 등급은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2등급이라고 칭할게요. 토지 100평이면 약 400%의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 100평이면 400평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준주거는 주로 전철역이나 또는 상업지역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준주거가 아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3등급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즉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렇게 있는데 종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가 건설되어 있는 거는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요. 전철역하고 좀 가까우면 3종으로 되어 있죠. 일반 3종. 보통 약 한 250% 토지 면적의 250% 정도 짓고요. 그 다음에 2종은 보통 한 200% 정도 져요. 토지 면적에. 즉 1번 주거지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2종 주거지역을 말해요. 그러면 주거지역 그러면 몇 종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차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200%까지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00평이면 건물을 200평까지요. 200%. 자, 4등급은요.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은요, 보통 지도상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토지가 100평이면 건물을 100평까지 질 수가 있어요. 즉 용적률을 100%까지 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등급은 거래는 잘 안 하지만 요즘 많이 그 자연 녹지도 거래가 됩니다. 즉 5등급은 자연 녹지인데요. 토지가 100평이라 그러면 건물을 약 일반적으로 한 40평에서 한 80평 정도 질 수 있는 땅을 보통 우리가 자연 녹지라고 그럽니다. 주로 산 밑이나 또는 강가 옆, 뭐 저기 그 펜션이나 요런 데 있는 것들이 대개 보면 자연 녹지가 많습니다. 토지가 100평이면 건물을 뭐 40에서 60평밖에 못 지니까 뭐 주로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좋겠죠. 자, 이렇게 토지의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고 그 토지 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등급은요,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원을 띄면 되는데요.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은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어요. 자, 상업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라 그랬어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는 색깔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죠. 분홍색이나 빨간색을 띈 거는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으로 용적률이 거의 한 6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질 수가 있어요. 뭐 종로 같은 데나 광화문 또는 뭐 강남 이런 데는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용적률을 많이 줍니다. 보통 아주 번화가 상업지역에는요, 보통 일반 상업지역은 600%를 주면은 그런 번화가 쪽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는 보통 용적률을 한 1000%씩 줘요. 이렇게 토지 등급을 알려 그러면 네이버에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요 토지 이용 정보 서비스를 딱 치시면은 그러면 토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그냥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만 치셔도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요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거의 부동산의 한 절반을 배운 거예요. 토지가 몇 등급이고 대략적으로 건물을 몇 평을 질 수 있는지 요것만 알으면은 거의 부동산의 한 50% 60%까지는 안 겁니다. 아까 네이버 상에서 보면은요,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치시면 요런 사이트가 뜨죠. 무료예요. 이거 보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요, 토지 이용 확인원 이렇게 여기 보면 맨 왼쪽에 하단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열람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번을 치시면은 나옵니다. 지번이라는 거는 그 땅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번. 우리 보면은 주소라 그러죠. 주소는 사람이 사는 거를 주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주소, 지번을 치면은 이 땅이 몇 등급인지 나옵니다. 상업지역인지, 준주거인지, 준공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렇게 치고요. 번지수를 딱 치면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 분홍색으로 나와요. 아,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은 뭐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색깔은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좀 붉은색이 상업지역입니다. 이렇듯
요 토지를 보면은요, 이게 용적률이 토지가 100평이라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거나 또는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서울시 상업지역 용적률 이렇게 치면은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만 알으면 그 수치적인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건축을 할 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자, 용적률은 땅에 대해서 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는 건폐율이에요. 건폐율은 땅이 100평이다. 그런데 50평까지 질 수 있다. 그러면 한 층이에요. 한 층에 질 수 있는 그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즉, 땅 100평에 한 층에 100평을 다 지면은 건폐율이 100%예요. 그러면 뭐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주겠죠. 그리고 건폐율이 50%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한 층의 땅 면적을 50% 짓는 거예요. 50%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 100평에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한 층에 50평을 질 수가 있는 거죠. 토지 면적에. 그러면은 이 용적률하고 어떤 거냐면 용적률은 건물을 전체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번째 칸을 보죠. 용적률이 100%예요. 그러면 땅이 100평이면 100%까지 질 수 있다. 이건 아시겠죠, 이제. 근데 건폐율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어요. 건폐율은 자, 한 층에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50%다 그러면 땅 면적이 50% 이상을 못 져요. 딱 그 미만 짓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든지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그 미만으로 짓는 건 괜찮아요. 정해진 거 미만으로. 그러면 건폐율 50%, 용적률 100%다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의 100%까지 질 수가 있는데 한 층에 50%만 제한하니까 이거는 2층으로 이렇게 50평, 50평 하면 100평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땅이 만약에 100평이라고 그럴게요. 땅이 100평인데 용적률이 200%래요. 아마 이종주거지역 정도 되겠네요. 보통 뭐 빌라 같은 거 말하겠죠. 그러면 땅이 100평이니까 200%를 줄 수가 있어. 200평을. 그럼 뭐 2층으로 100평, 100평 지면 되겠죠.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허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사람 다닐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허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을 딱 보면 용적률이 200%구나. 그러면 2배, 땅 토지의 2배. 근데 제한 사항이 건폐율이 50%래요. 그러면 50%까지 못 짓는 거예요. 한 층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임대가 아주 잘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땅이 100평이에요. 땅이 100평인데 그러면 200%까지 지면은 좀 낮게 지면 되겠죠. 낮게. 그래서 보면은 한 층에 50평씩 4개 층을 하면 5, 4, 20 해가지고 200평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상호 섞으면은 건물 층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정도만 들으시면은 요것만 소화를 하시면은 거의 웬만한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1000%씩 준다. 1000%씩 준다 그러면 100평인데요. 1000%씩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0평의 땅에 그러면 10배를 더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1000평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면
꽉 차면은 어떻게 돼요? 꽉 차면은 10층까지 질 수가 있겠죠. 100평씩 1000평이니까는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주차도 필요하고, 그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폐율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럼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한 층에 50평씩 해서 1000평이 될 때까지 지으면 되는 거죠. 상업지역은. 그러면 한 층에 50평씩 1000평을 지으려 그러면 한 20층까지 올리겠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상업지역은 이렇게 한 층에 대신 낮게 지면서 건물을 높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요 둘만 알으면은요 거의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요거는 사례인데요. 이렇게 요거는 자연 녹지 상태의 토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관광 호텔이나 호텔을 진 겁니다. 이렇듯 자연 녹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션이나 아니면 뭐 관광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요 건물을 질 수 있는 그 용도가 있겠죠. 보통 뭐 오피스텔을 질 사람들은 상업지역, 뭐 이렇게 아파트를 질 사람은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펜션을 질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 녹지 이런 거를